이제 중국의 강력한 규제가 통제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방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보조금 풀지 않기 전략, 그러니까 이제 소비 중심의 전략을 봉쇄하는 건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 지도자는 통치의 모든 측면에서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중앙당, 근데 아시겠지만 그 사회주의가 낡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중앙당과 그 자신이 중국 경제를 더욱 강력하게 지휘해왔습니다. 이제 그 시 대표님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수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일부러 지연시킬 리가 없죠. 그게 그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는 1일이 1년 같은데 1일의 불경기의 뉴스도 거의 1년 같은 날을 지내고 있겠죠. 중국 북동부에 반쯤 완성된 고급주택 고급주택 프로젝트 부지, 이제 미분양되고 중간에 완공을 못하니까 소들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한남더일 짓다가 말았고 거기다 소 풀어놓은 건데,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완전 고급 지역은 아니었는데 완전히 다 갈아엎다가 멈춰선 거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로건라이트 선임연구원은 최근 논평에서 중국 정치 체제 중앙집권화로 인해 시 대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도부가 진로를 바뀌었다는 신뢰 구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신뢰성이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시 대표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시 대표님은 가만히 있는 거죠. 상하이 당서기 출신의 리관이 올해 초 중국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상하이 당서기 출신이시구나. 상하이파가 있고 이제 그 농촌파가 있죠. 중국의 큰 두 가지 계파가. 시 대표님은 여기 농촌파에 가깝고, 상하이파는 이제 경제, 예전에 후진타오 계열 넓게 봐서요. 1인 지배의 위험. 1인 지배가 문제를 좋을 때는 뭐 자기 권력도 강해지고, 그 좋을 때는 근데 누구나 다 좋죠. 중국 소비자 심리는 짧은 회복세를 보이다가 급격한 둔화로 돌아선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세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서 사실 한국이 좀 사줘야 되는데, 이제 좀 중국도 규제를 다 풀었죠. 그 한국에 대한 규제는 많이 풀려서 한국도 뭐 여행 자주 갈 수 있고 되게 한국에 대한 대접이 좋은데, 근데 이제 약간 늦었다는 그 인식이 많아요. 특히나 서양에서는 그는 경제가 문제의 직면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률은 세계 주요 경제국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예전에 그 한국의 대통령들이 경제 위기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이 경제 위기를 맞은 적은 많지만 중국만큼 그렇게 느리게 회복하지 않는데, 중국이 빠르다고 자랑하는 게 세계 기준으로 좀 느려요. 중국이 완전 느린 건 아닌데, 이 중앙당의 뭐 논평이 완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중국 치고는 확실히 느리죠. 우리가 기대하는 중국의 성장률이 어쨌든 일본, 미국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니까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고, 축대거품 재팽창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구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지금 경제가 성장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이러한 중국의 그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미 8월 달 때부터 한국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화랑세에 접어들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부동산도 폭등한 걸로 봐서 중국도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아마 경제가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네요.